여러분, leçon 4 벌써 4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와인과 여자와 시를 사랑합니다 라고 소개했던 가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정말 와인을 마시러 가네요. 자,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이 leçon 4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멋진 와인과 깨스크 무엇을 부제를 당신은 갖고 있습니까? 꼼 뭐뭐로써 라는 전치사고요. 와인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신은 와인으로서는 뭘 갖고 계세요? 라는 구문으로요. 식당에 가서 와인 종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묻고 시키는 거랑 그냥 막 보고서 시키는 거랑은 좀 기분이 다르잖아요. 자, 한번 디알로그 한번 보실게요. 자, 여성이 serveus라고 해서 서빙하는 여자가 자, 안녕하세요, 무슈. 저녁 시간이라서 bonsoir라고 했어요. 자, 낮에는 bonjour 그렇게 인사한다고 했고, 자, qu'est-ce que vous prenez? 자, 여러분 3군 불규칙한 동사인데요. 동사 원형은 prendre예요. 자, 영어 단어에 take에 해당하는 동사라서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불행하게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부프네. 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빠가 bonsoir mademoiselle 그랬고요. 이 작업남 오빠가 안녕하세요 mademoiselle 그러고 나서 quelle votre spécialité, votre spécialité 이렇게 하면은 식당이니까 이게 당신의 그 스페셜한 요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만약 이 똑같은 질문을 면접장에서 들었다고 하면 전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의문 형용사 quelle까지 나왔네요. what 해당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스페셜리티는 무엇입니까? 이랬어요. 자, 세르보즈가 아주 자신감에 충천해서 자, 무제도 레스토랑이라고 레스토랑 그러잖아요. 프랑스어 발음은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레스토랑 좀 발음 어렵죠? 레스토랑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르퍼코프 자, 여러분 프로코프 정말로 프랑스의 항림다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수많았던 유명한 문인들 그래서 프로코프에서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단두대에 목이 잘렸죠. 자,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도 이 프로코프라는 레스토랑에 아주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너무너무 와인을 좋아해서요. 손녀딸 이름도 와인 이름으로 지었어요. 마르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르포코프에 계세요. 뜻대봉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은 모든 게 맛있어요. 좀 비싸기는 하겠죠? 오빠가 위 주세 여러분 이것도 3군 불규칙한 동사라서요. 사브아크라는 동사, 노라는 동사입니다. 위 주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도네모아 따라해 보시겠어요? 명령문이 나왔는데요. 기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네모아 저에게 주세요. 혹시 그 다음에 라카르트 드빙 하면 와인 카드도 주세요. 자, 와인만 쫙 모아놓은 그 메뉴판도 달라는 소리거든요. 실브플레 이랬습니다. 자, 세르보즈와 오빠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çon 4. Qu'est-ce que vous avez comme vin? Dialogue A. Bonsoir monsieur, qu'est-ce que vous prenez? Bonsoir mademoiselle, quelle est votre spécialité? Vous êtes au restaurant Le Procope, tout est bon. Oui, je sais. Donnez-moi aussi la carte des vins, s'il vous plaît. 자, 여러분 실브플레 플리즈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무엇을 부탁했을 때는 반드시 이 실브플레를 마지막에 들으셨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실브플레 이렇게요. 자, 디알로그 배 공부를 좀 하시겠는데요. 자, 디알로그 배를 보시면 세르보즈가 부수아지세 당신은 선택하십니까?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 식사에는 왜 전식, 본식, 후식, 그 다음에 막 디저트, 치즈 막 이렇게 다 엄청 많이 먹잖아요. 늘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고 명절 이럴 때요. Oui, comment très 전식으로서는 je voudrais ça.
ensuite 그리고 나서 un coq de vin. 여러분 꼭 르꼭 할 때 수탉이죠. vin 와인이죠.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프랑스식 뭐라 그럴까요? 닭도리탕? 그런데 고추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와인에 막 이렇게 졸인 그런 닭 요리예요. 그래서 un coq de vin에 그다음에 une bouteille de vin de Bordeaux. 보르도 와인 주세요. 그랬어요. 샤또 마르고 해서 샤또 마르고 두밀. 그래서 마르고 2000년도 와인으로 주세요. 자, 해밍웨이 손녀 이름이기도 하고 해밍웨이가 좋아했다는 와인이요. 자, 여러분 이 표시는 좀 빼고요. 자, 샤또 마르고 두밀 이렇습니다. 자, 세르보즈가 qu'est-ce que vous voulez comme dessert? 여러분 디저트라고 하는 거 발음 좀 해볼까요? dessert, dessert, dessert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qu'est-ce que 무엇을 당신은 블레 원하십니까? 블레 이거는 블루아그라는 원트라는 동사의 동사 변화 형태예요. 그래서 qu'est-ce que vous voulez? qu'est-ce que 무엇을 그쵸? 당신은 원하십니까? comme dessert 디저트로는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자, donnez-moi un café avec une tarte au citron. 여러분 저는 일부러 이 예문을 적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이 아니고 디저트하고 커피를 있잖아요. 따로 먹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왜 커피하고 디저트 달콤한 걸 같이 먹는 걸 좀 즐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Donnez-moi un café. 커피 한 잔을 주시는데요. avec une tarte au citron. 이것도 아주 주관적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몬파이. 타르트라고 하죠. 왜? 자, 윈 딱토 시트롱. 시트롱이 레몬이거든요. 자, 레몬파이와 함께 커피 한 잔을 주세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자, 그리고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당신의 전화번호도 부탁합니다. 실브플레. 정말 들이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요. 프랑스 남자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얀 종이에 한국어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이렇게만 그냥 적고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성이 있던 그 프랑스 남자가 그걸 한국어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 그 종이에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썼던 그 문장을 들고 다시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으로 왔던 옛날 추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 et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numéro 무슨 말이냐면, 넘버라는 뜻이고, 전화번호도 실브플레. 자, 오빠가 막 들이대고 있는 남자예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alogue B. Vous choisissez? Oui. Comme entrée, je voudrais ça. Et ensuite, un coq au vin et une bouteille de vin de Bordeaux Château Margaux 2000. Qu'est-ce que vous voulez comme dessert? Donnez-moi un café avec une tarte au citron et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s'il vous plaît. 자, 실브플레. 남한테 무엇을 부탁을 할 때는요, 실브플레. 참 플리즈라는 그런 의미로 영어에서 뭔가 부탁하고 건네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늘 붙이는 어떤 격식 있는 표현이잖아요. 예절 바르고. 그러니까, et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실브플레 붙인 남자예요. 자, 디알로그 100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고른 만세 포인트를 또 한번 공부하실 건데요. 자, 주부드케사. 사실은 프랑스어를 잘 못해도 파리에 가시면 실감하실 텐데요. 전 세계 음식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게 많고 프랑스에 제가 살면서 슈퍼에 가서 이렇게 유플레 이런 걸 먹으면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바꿔 먹어도 계속 신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맛있는 음식이 참 많지만 프랑스는 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랍, 아시아 막 전부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음식을 맘만 먹으면 다 맛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뭐지? 식당에 가서 프랑스어로 주문하기가 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파리에 와서 맥도날드나 그 다음에 무슨 한국 식당에 가는 것, 그거 저 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 식당에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주부드헤, 주가 아이고요. 부드헤가 우드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싸는 this one 이렇게 가르치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부드헤싸. 이걸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부드헤싸.
물론 동영상은 늘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교재에는 모든 발음이 아주 정확하게 원어민 선생님이 녹음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따라해 보세요. Je voudrais ça.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백화점, 프랑스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딱 보고 아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Je voudrais ça.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쇼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샌드위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빵집에 가서도 자, 이렇게 했고 손가락 하나로 Je voudrais ça 이러면 빵집에 프랑스 여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포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실 수가 있어요. 자, Je voudrais ça 이것만은 정말 서바이벌 생존 불어 문장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의 문법을 한번 볼까요? 자, 불규칙한 동사 많이 봐서 힘들다. 나 아직 비동사 에트도 못 외웠다. 해부동사 아부아도 못 외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규칙 동사는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정도 암기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규칙 변화되는 동사들로 회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군 규칙 동사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 이렇게 불규칙한 동사는 3군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1군 규칙 동사 자 ER로 끝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때 말 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럴 때 love 사랑하다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1군이라고 했고요. 오늘 배울 동사는 2군입니다. 2군은 그러면 끝에 어떻게 끝날까요? 2군은 IR로 끝난다는 거죠. ER. 자, 그 다음에는 와인 카드 좀 주시겠습니까?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명령 권유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령 권유문을 좀 배워보고요. 자, 부분간사, 영어의 썸에 해당하는 표현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정간사, 르꼭 생각나세요? 라네주 생각나세요? 자, 부정간사, 여러분 부정간사 영어 A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Un café s'il vous plaît. 이렇게 하시면 돼요. Un café s'il vous plaît. croissant도 먹어야 되잖아요. 커피만 먹으면 속쓰린데 자 어떻게 해볼까요?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이렇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Un café et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이런 건 부정간사라고 했는데요. 자 부분간사는 영어의 썸이에요. 썸도 한번 썸을 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2군 불규칙 동사들이 많은데 2군은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IR로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암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하고 사랑하고 끝내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삶이 불규칙해진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사랑하려면 서로 말해야 되니까 speak라는 동사, parler. 그 다음에 둘이 사랑에 빠져서 aimer. ER로 끝난 1군 동사들이에요. 1군 동사의 삶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좋은데 연인들이 많이 끝나죠. finish. 영어 단어의 finish랑 좀 비슷하네. 그죠? finish.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좀 다른 삶,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선택하죠. 영어 단어 choice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 choisir.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3군 불규칙 동사로 삶이 불규칙해진다. 아까에도 적었지만 être, 비동사, avoir, 해부동사, 무엇을 가지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sortir, 나가다. 그런 3군 불규칙 동사. 왜 굳이 또 IR이 있는 3군 불규칙 동사를 이 표 안에 넣어놨냐면요. IR로 끝나면, ER로 끝나면 전부 다 2군 규칙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삶에도 문법에도 늘 예외가 있다니까요. IR로 끝났는데 sortir, 나가다, 누구랑 데이트하다 그런 동사는요. 3군 불규칙 변화 동사예요. 여러분 규칙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기본 규칙을 숙지하신 후에 늘 어떻게 예외를 벗어나는 문법 규칙은 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말하고 사랑하고 끝내고 선택하고 그 다음엔 삶이 불규칙해진다. 1군 동사 말하다, parler, 사랑하다, aimer. 2군 동사 끝나다, finir, 선택하다, choisir. 그 다음에 불규칙해지는 삶, être, avoir.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군 피니흐라는 동사 이제 전격적으로 보는데요. 자, IR이라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자, 어미라고 했죠. 저는 신발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집에서 있을 때는 맨발을 신다가 그 다음에 어디 뭐 사람들을 만날 때 부 막 이럴 때는 어떻게 저도 하이힐을 신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미 이런 신발을 갈아 신는다는 거죠. 제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용어로 어미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IR을 날려보내고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좀 보이세요? is, it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냥 자, 어떻게 es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있고요. 자, 있어, 있세, is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의엔 때는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NT 이거 발음 안 해서 i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군 규칙 동사도 굉장히 많아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끝낸다. Tu finis, tu finis, il finit, elle finit, on finit, nous finissons, vous finissez, ils finissent, elles finiss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자, 이군 동사 finir가 말고도 다른 주요 이군 동사들이 많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이제 뭐뭐 합시다, 하세요 이런 명령문을 말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학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공부가 좀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은 좋아해서 어느 나라 언어든지 여행과 관련되는 문장이 나오면 막 외워요. 자, 여러분 이 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알레 뚜드와 직진해서 가세요. 알레라는 동사가 나왔고 샹제 체인지 바꿔보세요. 샤틀레는 프랑스의 지하철 이름입니다. 샤틀레역에서 환승하세요. 자, 바스티유 오페라 그렇죠. 정명훈 선생님도 계셨었죠. 그래서 르성데아 바스티유 그래서 바스티유 지하철에서 딱 내리면 오페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스티유 역에서 내리세요. 자, 이런 것들을 명령 권유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일군 동사는 되게 간단해요. 일군 동사 동사 변화를 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어를 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뛸 때는 S, 너 뭐뭐 해라 그럴 때는 그냥 M,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 다음에 자, 뭐뭐 합시다 권유할 때 우리 뭐뭐 같이 합시다 그럴 때는 누니까 우리 뭐뭐 하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누만 빼면 돼요. 그래서 에몽 그러면 사랑합시다가 된대요. 누제몽 하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부제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를 또 빼면 되는 거예요. 에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를 명령문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빵의 소비를 조금 늘려가기 위해서 빵을 좀 안 먹었나 보죠. 그래서 에멜르빵, 빵을 사랑하세요. 막 이런 광고, 공익 광고를 본 적도 있어요. 에메 사랑하세요. 자, 이군 동사 명령문 한번 볼까요? 이럴 때는 볼게요. 띠스와지 너는 선택한다 해서 자, 주어만 뺐어요. 그쵸? 우리는 선택합니다 해서 주어만 빼서 수아지송 이랬고요. 당신은 선택합니다. 그럴 때 부를 빼고 수아지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 웨이터 막 메뉴판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부수아지스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부수아지스? 그런데 너무 공부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하면 좀 와서 불친절한 분 가끔가다 이렇게 좀 건조한 말투로 수아지스 비트 빨리 좀 고르세요. 모든 프랑스 식당에서 불친절한 건 아니고요. 카페테리아에서 제가 너무 한참 고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프랑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고르시라고. 스와지스 비트 이렇게요. 자, 볼까요? 3군 불규칙한 변화 동사들은 동사 변화 형태도 참 암기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명령문 형태도 불규칙하대요. 외워볼까요? 수아, 뭐뭐 해줘라. 수아이요, 뭐뭐 합시다. 뭐뭐가 됩시다. 수아이에, 뭐뭐 되세요. 이런 표현.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물질주의자잖아요. 리치 써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실래요? 수아이에 리슈, 부자 되세요. 수아이에 리슈, 이렇게요. 자, 부분간사.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영어의 A에 해당하는 것도 배워봤고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것도 배워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어의 썸입니다. 자, 부분간사는 썸은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붙인대요. 약간의 의미고 그 다음에 액체나 가루 등의 양적인 의미와 전체 중에 일부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끌레를 먼저 좀 공부를 해볼까요? 자, 남성 명사 앞에는 뒤를 붙이고 여성 명사 앞에는 들라를 붙인다고 되어 있고 모음이나 모음 아슈. 모음은 뭐라고 했죠? 아에 이오 우. 이거 아슈 앞에는 붙인다고 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드하고서 L하고 아포스트로프 해서 축약이 된대요. 그래서 물 좀 있으세요. 그럴 때는 부제비들로 이렇게 말해요. 목이 굉장히 마른 거예요. 그러면 부제비들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남성, 여성 복수명사에는 대를 붙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식당에 가서 생선 한 마리 주세요. 이러는 건 좀 어색하거든요. 쿠아생은 하나 주세요. 막 이러는 거는 좀 괜찮은데 식당에 가서 생선 한 마리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감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부제비 디프와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면 좀 생선 요리가 먹고 싶죠? 그러면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부제비 디프와수? 부제비 디프와수? 당신은 갖고 계십니까? 부제비? 그쵸? 디프와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하나 발음 팁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많이 발음하는 실수인데요. 뿌아종. 여러분 이것도 향수 이름으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뿌아종. 뿌아종. S가 하나니까 종으로 발음했고요. S가 두 개니까 송으로 발음했거든요. 뿌아종은 독, 포이즌이고요. 뿌아송이 생선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쓴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뿌아송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뿌아종 달라고 그러면 웨이터가 장난기 있으신 분은 진짜 여기서 죽고 싶냐 막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셀 수 없는 추상명사 그 다음에 먹을 것들 부분 이런 거에서는 부분간사를 많이 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셀 수 없는 추상명사 자 볼까요? 여러분 좀 이게 제 속이 너무 보이는 예문이라 이걸로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어떤 남자가 또 좋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돈이 있다. 돈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ome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il a de l'argent 했어요. 그는 돈이 있고 자 열정이 있는 남자 들라 여러분 하나의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축구만을 좋아한다. 하나의 열정이 있다.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삶의 모든 것에 열정을 갖고 있으면 열정이 좀 있지. il a de la passion 이랬어요. 자, 여성 명사. 용기도 있대요. 하나의 용기가 있다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자, 일라 누이코 가주. 남성의 앞에는 뒤를 붙인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컴패션, 연민, 누구를 동정하는 거. 그런데 자, 일라들라 콩파시옹. 그는 연민이 있다. pour 누구를 위해서 레조트는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있다. 아까 형용사 설명할 때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뒤에 온다고 해서 제가 말했죠. 저는 지적이고 동물적인 남자가 좋습니다. J'adore un homme intelligent et animal. 생각나세요, 여러분? J'adore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Un homme 그랬고요. intelligent에 해당하는 intelligent 뒤에 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사람이 좀 나이를 좀 먹으면 아주 제일 중요한 파트 그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있다. 타인에 대한 실수에 감대한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상형의 남자 Il a de la compassion pour les autr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썸을 붙이는 용법을 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생생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미를 막 와인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학생이 많이 이제 뭐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자, 부제멜라 필로소피 당신은 철학을 좋아하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자, 저도 이렇게 석사 뭐 이렇게 선생님 하면 예를 들어 뭐 부제멜라 예술을 좋아하십니까? 부제멜 어떤 작가 이름 막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이 물어보세요. 좋아한다 하면 왜 좋아하는지, 싫어한다 하면 왜 싫어하는지를 반드시 말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프랑스 철학을 좋아하고 저도 철학 잘 모르지만 프랑스의 자살한 철학자죠. 그렇죠? 그래서 Gilles Deleuze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 이건 좀 영어 선생님들이 보시면 분노하시겠는데요. 자, 일군 동사 déteste가 hate, 싫어하다라는 동사예요. 르토익, 전 토익이 싫습니다. 너무 막 토익만 제도도 바뀌는데 막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요, je déteste le TOEIC 그랬습니다. 자, 도네모아 명령문, 오늘 배운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이 아니라요, 하나의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도네모아 une chance d'étudier à Paris, s'il vous plaît. 파리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게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인이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믿어도 된다. 그런데 취미, 프랑스도 축구를 아주 좋아하니까요. 자, 스포츠 같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금방 친구가 되는데,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일군 동사 je déteste, 나는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그랬고요. J'adore le vendredi. 금요일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골프라는 단어를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영어 단어랑 똑같은 외래어는 의외로 남성형이 많아요. 르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2강 때 배웠나요? 그래서 j'aime le soju et le 막걸리 막 그러잖아요. 소주, 막걸리 그 앞에 다 르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외래어는 모든 외래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르르 남성 명사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엄마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직장이 이제 대기업이고 그러면 파견 근무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본인의 일을 접거나 뭐 잠시 중단하시고 오신 주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자, 그래서 vous aimez votre famille, votre는 6월이고요. 패밀리랑 비슷하죠. famille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그때 보니까 식당가 이름으로 막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처럼 맛있게 먹으라는 뜻인데요. 원래 발음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famille,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자, j'aime ma famille.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제 가족을 사랑하는데 mais j'aime aussi ma vie. my life예요, 여러분. 그치? 그래서 B가 저는 제 삶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j'étudie le français, 프랑스어와 그리고 l'économie, 경제를 공부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데 의외로 주부분들께서 굉장히 여행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배워보시고 싶으셔서 프랑스어를 수강하시는 주부들이 많아서 굉장히 의외였던 학생들만 배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재로 충분히 독학이 많이 가능하실 테니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구문을 먼저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달팽이라는 단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에스카르고. 그렇죠? 프랑스에서 되게 막 좀 동물 학대한다 그러는데 푸아그하. 그렇죠? 거의 간이에요. 푸아그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꼬꼬마 이렇게 발음했어요. 꼭 붙여서 발음했고 이게 뭐라고요? 프랑스식 닭도리탕. 물론 와인에 절이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요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자, 요리 얘기를 나왔으니까 자, 보나페티 맛있게 드세요. 자, 프랑스를 알면 프랑스어가 보인다 파트에서 준비한 대목인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왼쪽에 여러분은 오른쪽인가요? 그래서 책을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왼쪽에 보면은 자, 맛있는 갈비찜 같은 그런 요리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뽀토프예요. 뽀토프. 그래서 자, 기드보팔상의 목걸이에 보면은 여러분 짝퉁 목걸이 진짜인 줄 알고 빌려서 했다가 10년 동안 고생한 마담 루아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자, 기드보팔상의 짝퉁 명품 좋아하다가 그거 빌려서 하고 갔는데 분실하잖아요. 그 마담 루아젤이 조금 자신의 삶을 좀 지루해 한다고 그럴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기 삶 지루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루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무슈 루아젤이죠. 그 무슈 루아젤이 이 포토프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무태하는 장면이 프랑스어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수프 맛있겠는데 이거보다 맛있는 거 세상에 없을 거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히 이 포토프가요. 교재에 보시면 한국 남자가 막 된장찌개 생존에 필요한 것처럼 먹는 그런 요리예요.
자, 옆에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프로코프인데요. 자,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켰던 수많은 정치가, 문인, 해밍웨이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들었던 이렇게 역사가 1686년에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생긴 곳이죠. 자, 이런 데서 이렇게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조금 내 인생이 너무 비루하다. 위대하게 한번 살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프랑스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 해밍웨이, 랭보, 루소, 볼테르 그리고 자, 프랑스가 대혁명으로 목이 잘라갔던 수많은 대혁명가들이 머물렀던 곳이니까 한번 가셔서 아주 비싸지 않은 요리라도 한번 드시고요. 자, 그래서 삶의 혁명을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과에서 뵙겠습니다.